인천의 주민등록 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3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2035년이면 가파른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부산 인구를 인천이 넘어설 걸로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림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림 한번 먼저 같이 보시죠. 부산과 인천의 인구 변화 추이인데요. 작년 12월에 두 도시 간의 격차가 30만 명으로 좁혀졌고요. 현재의 여러 가지 인구 통계에 따르면은 2035년이 되면 역전이 되어서 제2도시라고 하는 이름을 뺏기거나 무색해지게 된다. 이제 이런 그림입니다. 이렇게 역전된 이유가 뭡니까? 특광역시 중에서 이렇게 300만을 돌파한 곳이 이제 부산에 이어서 인천이 세 번째가 되었습니다. 제가 분석했을 때는 가장 첫 번째로는 주택 정책에 대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지금 인천 같은 경우는 전출입 유동 인구가 굉장히 많아졌고 또 외국인이 증가한 것도 이 인구 증가의 요인으로 지금 작용을 하는데요. 인천 서구 같은 경우는 청라국제도시 그리고 검단 신도시와 같이 이렇게 굉장히 많은 신도시 개발도 있었지만 수도권 중에서 가장 저렴한 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평당 1,713만 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가 평당 3,508만 원, 경기가 1,867만 원인 것에 비하면은 수도권 중에서 가장 저렴하고 거리가 좀 있긴 합니다만 지하철이나 광역버스로 서울까지 왔다 갔다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서울의 생활권을 가질 수 있는 곳이면서 주택은 굉장히 저렴하고 네. 또 신도시이다 보니 새로운 시설들이 함께 좀 개발이 되면서 어느 정도 거주 환경까지도 좀 마련이 된 부분이 지금 이렇게 인구 증가에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싶고요. 부산과 인천을 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네. 왜냐하면요, 우리나라에서 인구 감소가 가장 심각한 두 도시가 서울과 부산입니다. 이 대도시들은요, 팽창하게 되면 그 외곽 도시로 인구와 산업이 분산됩니다. 인천이라는 도시는 물론 광역시지만 서울과 수도권역으로 묶이는 서울과 아주 인접한 도시거든요. 서울이 1,000만이 넘어가니까 산업과 더 좋은 주거 환경을 찾아서 인천으로 떠난 개념으로 봐야 되는 것이고, 우리 부산 같은 경우도 부산이 팽창하니까 주변에 있는 도시들, 창원이나 양산이나 김해가 매우 비대해졌잖아요. 그래서 우리 부산은 대도시로서 내어줘야 되는 입장에 있는 도시고, 인천은 서울이라는 대도시로부터 받아가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두 도시를 동일 선상에 놓고 단순 인구 척도만으로 이 도시의 성장과 하락을 평가하는 것은 저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봅니다. 자, 그런데 우리 부산시도 그렇고 부산의 정치권도 그렇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항상 수도권 집중 때문이다. 또 이제 지역 불균형 때문이다라고만 말을 하는데 이렇게 남 탓만 하는 게 옳은 겁니까, 이게? 우리 부산은 지역 내 총생산뿐만 아니라 1인당 지역 총소득, 개인 소득, 그리고 부채액 이 모든 것들이 인천보다 낮습니다. 부산이 거의 최하위 수준이거든요. 네. 경제 지표만 따져봤을 때도 우리 부산은 지금 지표 개선이 심각한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경제 지표가 최악인 수준인데 지금 부산시는 또 계속해서 먼 그림을 그리고 있거든요. 글로벌 허브 도시라는 부분이 중장기적으로는 분명히 필요한 비전이지요. 다만 지금 당장에 올해가 끝날 때쯤 경제 지표 개선을 얼마나 이룰 것인지, 즉 우리가 먼 미래를 위해서 오늘을 버틸 힘을 얼마나 기를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통해서 전출입 유동 인구조차도 우리 부산이 끌어올 수 있어야 하고 자연 인구 증감도 우리 부산이 증가하는 추이로 바꿀 수 있는 그러한 목표들이 단기와 중장기가 함께 필요한 상황입니다. 부산시가 이런 정책을 쓴다라고 하는 느낌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구체적으로 뭔지를 잘 모르겠고요. 두 번째는 과연 효과가 있었느냐 하는 그런 것도 우리가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효과가 없었다라는 지점이 계속 네. 나타나는 것이 네, 네. 지표로 나타나죠. 네, 네. 인구는 계속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 지표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안전 지표에서도 우리 부산은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지수 중에 최하위 수준입니다. 특광역시 중에서 공동 6위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네. 화재 그리고 안전, 침수 이런 부분 그리고 감염병 관리까지도 4, 5등급으로 굉장히 낮은 지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부산 같은 경우는 개인 부채 같은 경우에서도
전국 전체 부동산에 대한 부분에서의 부채가 는 부분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이 부채액도 굉장히 많은데 소득이 낮습니다. 네. 그 말은 결과적으로 금리와 이자 부담 때문에 내수에서 돌 수 있는 돈이 적다라는 부분으로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부산은 실질적으로 얼마나 우리 부산 시민들의 삶을 좀 높일 수 있는 경제 분야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느냐를 묻지 않을 수가 없고요. 하지만 거기에 대한 정책은 지금까지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번 지방선거가 끝나고 박형준 시장이 부산을 이렇게 차고 나간 지 이제 2년 됐습니다. 가덕신공항이 2년 만에 지어지는 것도 아니고 글로벌 허브 특별법이 2년 안에 시행돼서 다 조성이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정책이라는 것은 그것도 거시적인 아주 큰 아젠더들은 시간이라는 게 필요해요. 이런 식으로 자꾸 1년 단위, 2년 단위로 비판하기 시작하면 결국에는 시정이 원만하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박형준 시장이 이렇게 던진 이런 큰 좋은 아젠더들을 우리가 좀 믿고 기다려주면 분명히 부산이 더 좋은 미래를 가질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고 지금 있습니다. 이 의원님 얘기하시는 거는 장기적으로 효과가 올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추진 중에 있으니까 조금 기다려보는 게 옳다. 이렇게 중장기 얘기. 목표는 분명히 네, 필요합니다. 네. 네, 글로벌 허브 도시로 가는 부분은 전 적극 공감하고요. 굉장히 센스 있게 세련되게 풀어내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단기 지표들이 계속 악화가 되는 것이 중첩이 되는데 이것이 하루아침에 개선되지 않거든요. 우리 부산은 당장의 물가에 대한 부분에서의 민생의 고충과 그리고 일자리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이 실업률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탈하는 이 인구에 대해서 어떻게 챙겨 나갈 것인가, 이 부산의 내수 경제를 어떻게 성장시킬까에 대한 부분도 박형준 시장님이라면 함께 고민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분이 시의원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부산시를 위해서 막중한 일을 하고 계신데, 자, 부산의 인구 문제를 위해서 어떤 정책 혹은 어떤 그 생각, 어떤 말씀을 좀 해주시겠어요? 저는 부산이랑 경남이 빨리 통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부산의 산업만으로 우리가 이 내부적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고 경남에 뛰어난 도시들이 많습니다. 뭐 가령 창원이라든지 또 저 용원 지역에도 아주 좋은 산업단지들이 있고요. 또 양산, 김해, 우리가 수용하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이런 산업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면적도 넓어지게 되고 또 젊은 인구들도 많이 수용해 갈 수 있는 중소도시들이 많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부산 경남 행정 통합을 좀 서둘러서 좀 새로운 바람, 정말 새로운 시작을 한번 해보는 것이 좀 시대적인 과제다라고 봅니다. 저는 기초부터 튼튼히라고 하겠습니다. 네. 지금 있는 자원들에 대한 제대로 된 활용이 필요하고 있는 자원들을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는 올해 시장 활동을 하면서 외국인 지원 조례와 R&D 지원 조례를 두 개를 만들게 될 텐데요. 외국인 지원 조례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까지 없었던 조항을 좀 정비하고 있습니다. 유학생에 대한 지원을 좀 포함을 하고 그리고 외국인들의 아동 보육에 대한 환경도 좀 같이 개선을 하는 것인데 기존에 있는 엘리트층 유학생들이 잘 정착을 해서 부산의 또 다른 인력이 되게 하는 것과 또 기초과학 기술에 대한 부분을 부산이 좀 선점할 수 있게 차근차근 준비하게 나가는 것, 이렇게 기초를 좀 튼튼하게 하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고맙습니다.